네, 목요일에 마련하는 신기한 법률 사전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아유, 아닙니다. 예. 아,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팔로우하는 게 네, 쉽지가 맞습니다. 않아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을 게 많은 게 바쁜 거죠, 너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죠. 알아야 될 게. 제 주변에 그 기자들한테 전화했는데 오늘은 다 녹취록 보느라고 어제 네. 오늘 바빴다고 자기 취재 못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먼저 조국 장관 또 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사상식이라고 할까요? 구속영장 발부 기각 네. 뭐 이런 그 기준 이런 네. 것 좀 전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구속 기준이 네. 인신 구속 사무처리 기준이라고 법원에서 그걸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그걸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기준이 실제로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형사소송법 70조에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요. 네네. 근데 뭐 1호는 뭐 주거가 일정한지 네네. 그리고 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중대 범죄인지 네네. 그리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뭐 거주 뭐 이런 것들이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네. 소위 말하는 그 사안의 중대성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논란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판사 네. 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 그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그 네. 구속됐을 때 아니 도망갈 우리 없는데 왜 구속시켰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던 건데 사실 중요한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영장 전담 판사가 혼자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상의를 하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내부적으로 상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장 없습니까? 전담 판사에 지정이 되면은 네. 그 전담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은 물론 그 판사가 네네. 하겠지만. 네. 네네네. 근데 이 판사는 결제 라인이 없어요. 검사랑 달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판사 이름으로 사인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어찌됐든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주관적이라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맥락이지만 네.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 나름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이번 조국 장관 동생에 네. 대해서도 일단 논란이 많다라는 거는 네. 바로 이런 맥락이잖아요. 네.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발부되기 전날 제가 이제 저도 다른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네. 다른 변호사님들과 의견을 나눴지만 일단은 피의자심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 네네.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했죠.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장이 발부되는지 안 되는지 그 포기했다고 무조건 발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네.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고 네. 실제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네. 이것을 두고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법원의 수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뭐 전직 판사가 예, 전직 판사님이 네네.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동안 막 70여 군데 넘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때 네. 그 같은 전담 판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압수수색 영장은 누가 발부했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70여 군데를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부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부를 했던 그곳에서 다시 이제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발부될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이제서야 지적이 없다가 네, 왜 바로 이 이것만 뭐 마치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논리 비약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이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자포자기도 있을 테고 뭐 심신미약도 있을 테고 그건 정말 개인의 상황인데 뭐 100% 구속이 됐었습니까? 예외적인 여부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거의 대부분 뭐 이제 포기하는 사실은 경우. 네. 이거를 지금 이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네네. 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이 주요 혐의 사실이다라고 보고 주요 혐의 사실이 배임 관련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네.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인정이 되는 부분은 다 혐의 사실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다면은 배임 수재 관련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네. 왜 조국 동생에 대해서만 그 받은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각이 됐느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한테는 아마도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 없이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면은 네. 이거는 곧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 그 과거 전달책들 그 구속됐다는 네. 사람들은 물론 전달한 사람이지만 네. 그 당시에 뭐 판사 앞에 가서 네. 아, 나 이거 안 했어요. 뭐 네. 혹은 뭐 거짓말한다던가 네. 부인한다던가. 보도가 된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떤 좀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서, 물론 뭐 증거를 많이 제시할 수는 없겠죠. 이제 네. 피의자가. 근데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소명을 하면은 구속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이 시작되면은 검사와 검찰과 피고인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네네.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구속이 되어 있다면은 그만큼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자료를 수집할 수도 없고 네. 변호인을 자주 접촉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접견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판사가 구속 사유를 확실하게 면밀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네. 뭐 검찰에 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기보다는 네. 이 정도의 증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네.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라고 법원이 선결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서초동도 나가보고 강화문도 나가봤는데요. 네. 서초동에 나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장관 집도 저렇게 11시간 터는데 네.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뭐 또 수십 군데를 하는데 네.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언제든지 털릴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공포나 위기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압수수색할 때 기본적인 요건이 있고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네. 왜냐면 그런 일을 뭐 상상하지도 않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일단 대응. 네. 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물 목록 같은 거를 볼 수가, 그러니까 나중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 주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참여권, 이번에 아마 확실히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압수수색 현장에 네. 변호인의 참여권을 주장할 수가 있구나, 피의자들이. 네. 그런 사실을 거의 이번에 처음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검찰이 들어와가지고 막 압수수색 뭐 영장 제시하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망연자실한 예, 표정으로 망연자실. 옆에 있어야 되나 보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게 과연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된 압수 목록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현장에서 기재되지 않았던 네네. 압수 영장에 있지 않았던 물건에 대해서 압수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압수 영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지고 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네. 또 길어지고. 네네네. 그게 참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 저번에 조국 장관 자택 같은 경우는 그 딸, 네. 그 일기장, 그렇죠. 뭐 중학교 때 일기장 네. 가져가려고 해서 그게 좀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폴더폰이랑. 네네. 네. 그럼 그것을 뭐 일기장으로 볼 것인가 혹은 다이어리 일종으로 볼 것인가 네. 뭐 이런 좀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그때마다 이 변호사와 당시 압수수색하러 온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이게 조금만 삐딱하면은 이게 네.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은 네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증거로 제출을 그렇죠. 했다고 해도 이거를 유죄 판단의 근거 자료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신중하게 네. 영장을 하나하나 목록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검찰이 꼼꼼하게 압수수색물을 네. 하지 않았어요. 영장에 따라서. 그래서 2019년도에는 체포 현장, 예를 들면은 체포 현장에서 네. 이거 이제 피의자로부터 예를 들면은 그냥 이미 제출물, 네. 그거를 그냥 만약에 이 다이어리, 뭐 중학교 때 다이어리도 이거 압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만약에 제출을 그냥 해줬다면은, 그냥 내줬다면은 이거는 이미 제출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바로 적법한 압수수색이 또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네. 적법한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이런 거에 제동을 걸고 있어요. 체포 현장에서 함부로 이미 제출물 받지 말아라. 근데 여기는 체포 현장도 아니었고요. 네네. 물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제출물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본다, 법원이. 그래서 굉장히 엄밀하게 법원이 꼼꼼해. 검찰이 조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한 법률 사전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